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5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이 수업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길, 나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가볍게 요약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모르는 척하기 없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맞아, 지난 시간 주제가 모르는 척하기 없기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지난 시간 주제는 이 마음이 있기에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시죠? 역도선수 장미란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라이벌인 역도선수가 무상상인데요. 이 무상상이 실수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상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실천하는 말로 자해명상을 함께 여러분들 배웠는데요.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여러분 함께 계속 하고 계시죠. 일상에서 우리는 늘 자해명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사람의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게 인사이고 자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아요. 명상은 하늘을 나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그저 따뜻한 인사 한 번이 명상이다. 이 말처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에 담아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 이것을 자의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이 강의 이제 첫 번째 꼭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그 시작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어디에 있죠? 어깨 하면은 어깨를 한번 짚어볼까요? 직접 보통 어깨 하면은 이렇게 여기를 보통 어깨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 그러면은 한번 어깨를 돌려서 이 부위를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크게 3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봅니다. 크게. 그리고 천천히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돌립니다. 반대쪽도 한번 돌려볼까요? 한 번, 2번, 3번. 예, 좋습니다. 어깨가 시원하시죠? 자, 그런데 어깨에 대한 한번 새로운 인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어깨 하면 어디를 가르쳤죠? 주로 이쪽 부위를 가르쳤죠? 여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을 어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움직임을 할 때 이 어깨를 한번 볼게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쇄골 있죠? 쇄골이 어디에 있죠? 쇄골은 이쯤에 있죠. 이렇게. 반대편도 거의 몸 중심에서부터 이 옆으로 해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쇄골은 어깨의 일부 아닌가요? 움직일 때 쇄골도 같이 움직이죠. 어깨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에 이렇게 넓게 생긴 뼈가 있죠. 이 뼈 역시 어깨의 일부가 아닐까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몸 중심에서부터 이 옆으로 이 거의 전체적으로 어깨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임으로서의 어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번에 손을 한번 가볍게 터치를 해보세요. 가슴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어깨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 전체가 어깨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손을 한번, 팔을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어깨를 크게 돌려봅니다. 또 3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쪽도 해볼게요. 가볍게 가운데를 터치해 주시고 어깨는 여기에서부터 쇄골도 옆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전체 부위가 어깨다 생각하고 다시 돌려봅니다. 크게 돌려봅니다. 셋. 예, 이제 다 돌린 것 같습니다. 어깨가 시원하시죠? 우선 어깨는 시원해졌을 텐데요. 이렇게 어깨를 돌리는데 처음 어깨를 돌렸을 때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점의 가운데에서부터 이쪽 전체가 어깨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돌렸을 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과 함께 이 실습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번째 이렇게 터치를 하고 어깨를 돌렸을 때 어깨가 더 크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어깨는 이 부위만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부위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는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연속은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길이 이렇게 경사면이 있죠. 근데 연속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마치 한 칸 한 칸이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연속된 삶인 것 같고 또 우리의 움직임도 대부분 연속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낮과 밤 한번 생각해 보죠. 낮과 밤.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일까요? 몇 시부터 예를 들어서 낮에서 밤으로 바뀐다고 할 때요. 그럼 몇 시부터 밤이 되는 걸까요? 글자로는, 단어로는 낮이 분명히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은 저녁 6시부터 7시부터 정확하게 단칼에 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낮과 밤은 사실 단어로 보면 불연속적입니다. 마치 계단처럼요. 하지만 실제 낮과 밤은 우리 산길을 올라가듯이 또는 내려가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인식할 때는 이처럼 낮, 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많이 인식하거든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연속적인 움직임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경험했던 어깨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어깨하면 이곳이라고 하는 순간엔 마치 비연속적인, 불연속적인 어깨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슴 여기에서부터 쇄골을 느끼고 뒤쪽에 뼈 여러 곳을 느끼면서 몸을 돌려보니 연속된 몸의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에 대한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하고 명상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은 어깨라고는 언제 배우셨던 것 같은가요? 기억나시나요? 사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뒤집기도 하고 고개도 움직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을 쓰면서 스스로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몸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몸에 대한 나름대로의 알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 대부분 배웠던 건데요. 근데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가 여기라고 하는 지식이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어깨를 인식하는 새로운 관념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모습들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죠. 지도 맵인데 이 맵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길을 찾아가는데요. 맵을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새로운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옛날 길이 때로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뀌듯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암도 중요한 암이지만 또 다른 암을 계속 추구하는 그 비법이 있는 그대로에 대한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그것이 명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명상 체험을 할 때 더 이야기를 하거나 더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주제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일기 한 편과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준 300원,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 100원짜리 3개가 있었다. 얼른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6학년 형들이 돈을 찾고 있었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축구를 했다. 가슴이 쿵닥쿵닥. 누가 날 부르는 것만 같았다. 아깝긴 해도 돌려주고 나니 마음이 상쾌해졌다. 초등학교 3학년의 시입니다. 학생이시고요. 또 이거 다른 초등학생 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용구를 사려고 문방구에 갔다. 바느질 용구가 1,500원이어서 2,000원을 아저씨께 드렸다. 그래서 아저씨께서 500원을 주셨다. 그런데 돈이 500원이 아니라 800원이었던 것이다. 나머지 300원을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모처럼 돈 벌었는데 가져가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대조를 하였다. 그래서 300원을 아저씨께 갖다 드렸다. 이렇게 한 내가 무척 자랑스럽다. 지금 초등학생 일기의 경우에 책이 1997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25년 이상 지났을 것 같은데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쯤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청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의 주인공도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닌 성인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마음 공부를 안내할 때 초등학생에게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음 공부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인데요. 그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고민하는 상황,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괜찮은 행동, 정의로운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말,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말로 어떤 마음 공부의 방향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어른의 경우는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입니다를 새기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훌륭하다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때론 분명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판단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나를 스스로 믿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또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도 사실 반신반의라고 하죠. 약간 안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드라마에 명대사들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드라마 나빌레라라는 데에서 나왔던 대사인데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안 오더라고. 그냥 지금 시작하면서 채워. 무작정 부족해도 들이밀어. 이런 말입니다. 특히 완벽주의자 같은 분은 뭔가를 다 채우고 나서 내가 완전히 준비됐다 생각될 때 하려고 하잖아요. 때로 우리 삶에서는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채워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완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넘어서는 걸로. 조금 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완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약간 뭔가 점프를 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은 다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 자신감 있게 그냥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약한 경우에는 나는 완벽해져야 해.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해도 두렵고 아직 부족해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각상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유명한데요. 네, 그 작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작품에 앞서서 그분이 그런 작품을 어떤 만들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미 돌 안에 존재하는 조각상을 보고 그것을 꺼내줄 뿐이다. 나는 이미 돌 안에 존재하는 조각상을 보고 그것을 꺼내줄 뿐이다. 그러니까 돌 안에 어떤 바위처럼 큰 돌 안에 이미 그 조각상이 있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걸 보고 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꺼내주는 거죠, 그냥. 마치 선물 상자에 속에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상자를 열고 선물을 꺼낸 것처럼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불상이 있죠. 석굴암의 부처님을 예로 들자면은 정말 아름답게 큰 어떤 장엄한 불상인데 돌로 만들어진 불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처럼 그 석굴암의 부처님을 알아보고 그것을 깎아내서 큰 돌 안에 이미 있었던 석굴암의 부처님을 꺼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쩌면 이미 우리 내면에
석굴암의 부처님처럼 훌륭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완벽이라는 그것은 이미 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안에 이미 완벽이라는 게 담겨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있지는 않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안84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은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기행, 어떤 기행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어떤 충격을 주는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언젠가 모든 걸 내려놓는 무소유라는 말이 와 닿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무소유마저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사실 무소유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훌륭한데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따로 이것을 소유하려고 또는 따로 이것을 뭔가를 주먹처럼 쥐려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품은 본래 이미 깨끗하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울 스님, 고려시대의 스님 중에 진울 스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수심결입니다. 마음을 닦는 비법, 비결이라는 내용인데요. 아기에 비유한 부분이 있어요. 아기는 어른과 똑같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똑같은데 다만 아직 몸의 힘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발육하여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배우는 명상과 마음 공부는 결국 우리 몸이 어른처럼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하게 어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관련해서 허그무드라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드라마,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 다른 내용, 영화네요. 다른 영화에 있던 한 대사를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나 힘들어 안아줘. 이런 대사입니다. 나 힘들어 안아줘. 혹시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잠깐, 영화가 아닙니다.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요. 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는 2022년쯤에 나왔나요? 이 영화의 감독, 이병헌 감독이 이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의 최고의 명대사를 꼽았습니다. 나 힘들어 안아줘 였습니다.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는요, 2019년이네요. 2019년 여름에 처음 방영이 되었는데요. 서른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면 서른 되면 어른 될 줄 알았어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이병헌 감독은 멜로가 체질의 최고의 명대사를 나 힘들어 안아줘라고 꼽았는데요. 어른이 되면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았는데 나이 서른이 되어도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전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텐데요. 안아줘라고 했을 때, 힘들 때 안아주면 정말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과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수업 전체가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허그 무드라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제가 동료 연구자와 함께 2024년 8월에 게재한 논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목은 허그 무드라 for mindful breathing, 호흡 알아차림을 위한 허그 무드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QR로 QR이 보이시죠? QR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관계로 여기서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QR로 해서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논문의 이제 이 글의 제목은 허그 무드라 for mindful breathing이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여러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는 의미에서 허그입니다. 그리고 무드라는 뭐냐면요. 산스크리트어로 손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수인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조금 전에 석굴암 부처님 있었죠. 석굴암 부처님 혹시 어떤 손 모양 했는지 아세요? 한 손은 이렇게 두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손 모양은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손 모양마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허그 무드라는 어떤 거냐면은 안아주는 손 모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허그 무드라 명상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에서부터 호흡 알아차림을 하는 건데요. 편안하게 안아줍니다. 자, 이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앉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꽉 앉는 분도 있는데 가볍게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우선 가슴에서 이렇게 안아주고요. 잠시 눈을 감고 이 가슴에서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충분히 느껴보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는 이쪽에 얹어진 손이 있죠. 이 손을 배 쪽으로 내려주세요. 배꼽 정도 내려서 이번에는 좀 안아주는 모습이 달라졌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손으로 특히 배에서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배에서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제가 조그만 종을 준비했는데요. 이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는 시작이고 한 번 할 때는 시작, 또 한 번 할 때는 끝내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에서 호흡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에서의 호흡을 충분하게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의 호흡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어깨의 호흡은 조금 전에 가슴 쪽에 있었던 손 있죠. 이 손을 약간 옆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가서 쇄골 밑에 정도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눈을 감은 채로 호흡을 느껴봅니다. 특히 이때는 어깨에서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깨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어깨에서의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이번에는 또 동작을 바꿔서 옆구리에서의 호흡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던 손은 가슴에 그대로 두고요. 밑에 배 쪽에 있던 손이 있었죠. 배 쪽에 있었던 손을 왼쪽이나 오른쪽 옆으로 해서 편한 쪽으로 두시면 됩니다. 약간 옆으로 두셔서 옆구리에서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자, 이렇게 안아준 채로 호흡을 느낍니다. 옆구리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작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엉덩이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엉덩이를 만지면은 엉덩이 쪽은 주로 앉아 있으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느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손은 엉덩이 옆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다른 한 손은 배에 두신 채로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엉덩이에서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쉴 때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엉덩이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 움직임이 미세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움직임의 허그무드라 명상을 해봤는데요. 이 각각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 온몸에서 어떻게 호흡의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나를 안아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예, 이 허그무드라는 명상 실습하는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다시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에는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전에, 자, 종을 먼저 내려놓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 가슴에서 느끼고, 그 다음에 배에서 느꼈고요. 다음에 어깨에서도 느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서도 느껴보고, 엉덩이에서까지 느껴봤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느껴봤는데요. 이때 미세한 움직임을 잘 느껴지는 친구들은 가슴, 어깨, 배, 옆구리, 심지어 엉덩이까지도 움직인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폐에는 근육이 있는가? 1번 근육이 있다. 2번 근육이 없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자, 다음으로 2번 근육이 없다가 맞다고 생각되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잠시 후 대화와 명상 체험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허그무드라라는 이 명상 프로그램은
자기 안아주기, 나를 안아주는 동작을 통해서 나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나 양육해 주신 분이 우리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런 움직임이 아마도 가장 원초적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방법을 스스로 나를 안아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아주기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면서 그 안에서 자기 돌봄은 스스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와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허그 무드라 명상입니다. 안아주는 나, 품에 안겨있는 나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나에게 속삭여 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당신은 원래 훌륭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주제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인데요. 이 수업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요약하는 이 부분 이름을 인생의 한 문장이라고 좀 약간 거창하게 정했죠. 자,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껴졌던 감정,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30초 동안 인생의 한 문장을 써봅니다. 자, 마무리하셨죠? 그럼 내가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지금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써본 인생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자해명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자해명상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예, 그럼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